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천안함 후보의 귀한 말씀 듣기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우리 정형근 상임대표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 생각 같으면은 이 좌석을 꽉 메워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많은 분이 참석을 안 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천하람 후보께서 굉장히 바쁘시고 지금 일정도 꽉 찼는데 저희들 초청 강연을 응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포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정치권의 그 여러 가지 일상 중에 두 가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칼럼의 내용입니다. 뭐 잠시 인용을 하면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여기에 빠져 허우대 가는 가운데 없이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이다. 보수우파 정치인이란 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고환을 거세당한 황간처럼 굴고 보수주의 계산으로 자신의 이득과 계산에만 골몰하고 오장육부를 탐욕으로 가득 찬 비루한 자들이 들끓는 가운데 전 생애를 건 의지와 투쟁을 펼쳐 보이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비록 촌스럽고 샤이하고 디테일이 결여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정치 기술도 없으면서 핏빛 단심으로 나라를 살리고자 그야말로 물불 안 가리고 곰과 같이 이렇게 주야로 노력하는 데 대해서 너무 놀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그리고는 우리 보수 정치인 모두 이승만, 박정희 앞에서 그리고 윤석열 앞에서 허접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참회스럽고 자괴스럽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야, 나야말로 전형적인 그런 비루한 사람이다. 정말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정말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 열심히 하지만은 많은 부족함과 아쉬움과 비판을 받아야 할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그러한 개혁이나 새로운 빛을 보이지 못하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두 번째로 쇼크를 받은 것,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 천하람 후보의 등장입니다. 이러한 우리 마니아리즘에 빠진 국민의힘에 저는 신선하고 새롭고 쇠필 같은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보면은 새로운 샛별이 나오는데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 얼굴 모습도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샛별같이 잘생겼습니까? 이분이 이력이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태국에 출생해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도 목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부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로스쿨 나와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고 법무부의 송무과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항상 그분들을 변호하면서 접촉을 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은 전부 100%가 이 영남 출신이면 영남의 지역구를 하나 얻어서 그야말로 안전하게 정치에 입문을 할 건데 이분이 저 전남 곡성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순천에. 순천에 곡성, 순천 거기 지역구 당협
그 위원장인데 저는 너무 놀란 게 부모는 장인 장모 가족들 전부 다 있어야 했어요.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오늘 많이 참석 안 한 것도 그 관계가 좀 있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인데 일면전 존경합니다. 일면에서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하는 게 이분이 진정성이 있겠지만은 우리 영남 사람이 호남에 가서 정치 활동을 하는데 김대중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게 뭐 이상합니까? 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야말로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다른 사람과 남다른 그러한 커리어를 가지고 이분이 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대표 후보에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로 20%를 왔다 갔다 상회하는 그러한 후보입니다.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천하람 후보를 꼭 우리가 모시고 싶었습니다. 다행하게도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희 경청하시고 우리 천하람 후보가 가는 길 공천을 새로 짜고 정치를 새로 하고 혁신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을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 수 있는 앞으로 우리 정치 지도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영근 대표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이제 바로 후보를 앞으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천하람 대표 후보님 나올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다시 제대로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압도적인 형태로 거의 이탈표 없이 부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찬성표, 그 다음에 무효표까지 합치면은 거의 40표에 가까운 그런 이탈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는 민주당에 계시는 수많은 의원들이 비록 무서워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안일했습니다. 우리가 좀 대충 하더라도 아니면 과거의 습성에 따라서 좀 구태스럽게 과거에 우리가 힘들었던 계파 정치 이런 거 또 하더라도 우리가 좀 못해도 상관없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표결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더 이상 안일하게 이재명의 민주당 정도는 무섭지 않다라고 넘겨서는 안 된다. 이제는 민주당도 개혁의 바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개혁의 바람, 변화의 바람을 더 세게 불어줘야지만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민주당의 이탈표가 우리로서는 호재가 아니라 정말로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하나의 징표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이끌어올까? 아마 여러분들 정치 지금도 너무 선배님들이시고 훌륭하시고 하지만은 우리 정치 근본적으로 왜 합니까? 수많은 좋은 대의들, 멋진 명분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가슴 뛰는 일이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나라의 앞길을 생각해보고 우리 공동체에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친구들, 수많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많은 분들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바꿀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슴 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주 짧게 얘기하면 사실은 재미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인이 된 것이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의힘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좀 무섭거든요. 뭔가 다양한 얘기들도 나오고 물론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합니다만은 비주류가 무서워가지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엊그제까지 주류 중에 주류였던 나경원 전 의원은 우리가 저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어느 정부나 공을 세운 개국 공신이 있고 그분들이 주류가 되시고 역할을 크게 하시고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계파 정치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셨던 거를 어찌 보면 조금씩 내다 팔면서 지금까지 온 정당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당이고 우리가 기업가 정신, 도전자 정신을 상징하는 당이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한 대한민국 산업화의 정당이다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뭐랄까요? 국민의힘의 기적이 과연 가능하냐? 내가 연줄 없고 백 없어도 소신 있고 능력 있고 비전이 있으면 내가 맨주먹 하나 들고 국민의힘에 와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성공의 한강의 기적 같은 성공의 드라마를 과연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만들 수 있냐? 여러분들 수많은 아마 멋지고 훌륭한 자제분들 키우고 계실 것이고 이미 다 장성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내 자녀가 연줄 없고 뭐 권력자와 가깝지 않아도 능력 있고 소신 있다 해가지고 내가 국민의힘에 가서 정치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선뜻 그래 가봐라 말씀이 나오시겠습니까? 아마 선뜻 얘기 안 나오고 내가 누구랑 친하고 내가 누구 줄을 타줄 테니까 가서 좀 덜 고생할 수 있어야지 내가 보내겠다 그러실 겁니다. 누구보다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 우리 산업화의 기적,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 이뤄냈던 수많은 기적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직접 그걸 보셨던, 함께 하시고 만들어내셨던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맨주먹 하나 가지고 국민의힘에 가서 승부하겠다라고 하면은 선뜻 그래라 얘기하기가 어렵다면은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박정희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맨주먹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정치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줄이 없을 수가 없고 세력이 없을 수가 없고 다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이 유능한 사람들의 도전을 그 길을 꺾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개혁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좀 괜찮은 사람들이, 좋은 인재들이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내가 한번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처럼 내가 우리나라를 좀 더 잘 살게 하고 싶고 힘든 이웃들 좀 더 도움이 되고 싶고 정말 어렵사리 어떻게 보면 행운의 행운이 거듭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선진국으로 온 대한민국이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는 막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진정성과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좀 재밌게 서로 토론도 좀 재밌게 하고 내가 무슨 말하면은 뭐 매장당하겠다 이런 걱정 없이 좀 뭐랄까요 재미있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 하나만 만들어도 저는 아직 이재명 대표의 소나기에서 이제 막 스스로를 해방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앞서갈 수가 있다. 저는 그리고 그겁니다. 제가 TK에서도 많은 분들 만나는데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내가 국민의힘의 30년 당원이었고 40년 당원이었고 내가 만든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힘을 찍을 거다. 찍을 것이고
정권 교체도 했고 총선에서도 과반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되도록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 당연히 밀어줄 건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잘해서 찍어주는 느낌이 안 난다. 뭘 하는 거냐 지금까지. 이렇게 시끄러워졌네. 네.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뭘 하는 거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당이라는 것이요. 우리 축구도 보면은 그라운드를 넓게 쓰는 팀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영을 좀 더 폭넓게 쓰는 사람들이 이긴다라고 하는데 저는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의 말씀도 듣고 호남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도 듣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정치 경험이 별로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선출했을 때는 그런 기대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국토를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진영을 좀 폭넓게 쓰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실제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만도 있으시고 아니면 호남에서 정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기회주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 높게 평가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분이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확립하고 시행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라든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셨던 표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법인세 인하라든지 한미 FTA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진영을 넘어서 폭넓게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우클릭을 하셨던 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진영에만 갇혀가지고 처음에 지지율 80%로 출발했지만 결국 본인의 지지율 40%만 지키려다가 맥없이 정권을 내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서 노무현, 김대중 이 두 분의 전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하셨던 분들 아니냐.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도 충분히 평가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여러 총선을 대하는 일정,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일정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민주당은 이념적인 때문에 안 된다. 아니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왜 민주당을 뽑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물론 일부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이걸 잘할 거다. 우리 국민의힘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개파의 틀에 갇히지 않고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이 생동감 있게 터져나오는 정말 선진국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정당이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민심의 폭넓은 바다가 돼서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다 담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 돼가지고 이 국민의 에너지를 윤석열 대통령께 전달해내고 우리가 어렵사리 되찾은 보수 정권이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국민의힘을 만들 거다. 이 국민의힘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표를 찍어주는 거는 물론이고 아직 당원이 아닌 분들은 당원이 돼야 되겠다. 내가 국민의힘의 지지자고 당원인 것이 자랑스럽다. 내가 우리 국민의힘의 소속의 전직 의원이고 내가 함께 이 당을 일궈냈고 이 당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거에 내가 일조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저는 그런 포지티브한 국민의힘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정치적인 생각이 다른 자제분들이 계시거나 친구들이 계시더라도 천하람이 만드는 국민의힘은 너도 지지할 수 있어. 너 천하람이 국민의힘을 이끄는데 너 민주당의 이재명 지지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선배님들이 일궈놓으신 국민의힘을 한층 더 자랑스럽고 정말 대한민국에 도움되는 그런 정당으로 제가 꼭 한번 이끌어 나가보겠습니다. 많이 관심 다 가져주시고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화끈하게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소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 있으시면
내가 안 받아. 예, 우리 변정일 우리 공동대표님 먼저 이제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이성구 대표. 이석연 씨가 후원회장으로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이석연 씨가 후원회장인데 사실은 나는 이석연 씨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법제처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을 내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할 때 제가 헌법재판소 연구관. 스카우트 해가지고 연구관의 길을 거쳐서 지금 대한민국 아주 한두 번째가 나는 헌법학자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이번에 국민의힘 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있어서 일반 국민 투표를 없애버리는 거, 이거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관계없이 내가 이런 문제사항 삼아야 될 것 같다. 꼭 삼겠다고 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국민의 여론, 물론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원들에게 판단을 맡겨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당 대표로 당 최고위원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걸 당원들이 판단해요. 당원들이 판단하고 당원들이 힘으로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참고는 하지만 그 투표 자체를 외부 사람의 손에다가 맡기는 거는 좀 이건 얘기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난 그런 면에서 내가 무슨 보수적인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오래전부터 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참 결정을 잘했다. 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마침 천하람 후보 같이 아주 잘생기셨고 체격도 좋으시고 또 보니까 말씀도 잘하시네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천하람 후보가 인기를 얻고 있는가?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충분히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당의 당원들의 수준이 이렇게 천하람 후보 같은 사람이 결심해가지고 출마 선언을 한 지 불과 며칠 안 돼가지고 확 뜨도록 하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내는 국민의 힘, 이게 바로 국민의 힘의 저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믿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혹시 천하람 후보가 이번에 어떤 바라는 바가 성취됐을 경우에 성취됐을 경우 아니면 성취가 안 되더라도 이 당내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돼 가지고 어떤 일정한 발언권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 앞으로 당내 선거에서 국민 여론을 참고를 해야 되니까 일반 여론조사도 다시 도입하자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을까. 이석연 후보가 후원회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방금 이제 그때 말씀처럼 우리 국민의힘이 사실은 당원이 80만까지 늘어가지고 거의 민심에 부합하는 전국 정당이 됐다라는 거에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 당원 100%로 할 것이냐 민심을 일부 섞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꽤 많은 유럽 선진국의 정당들에서 당원 100%로 당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 후보자 추천은 다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국내에서도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100% 당원 투표로 지도부를 선출해온 게 굉장히 역사가 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한 가지 좀 그 당원 100%에 대해 가지고 우려 섞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수 정당이지 않겠습니까? 보수 정당이라고 함에 있어서는 급격한 변화, 명분 없는 변화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 졸속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처리해도 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저는 이 당내 선거에서 당원과 국민의 비율 문제는 정답은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정답이 없는 문제이만큼 미리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
어떤 당내 선거의 주자들이 떠오르고 나가지고 룰을 손대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거듭 말씀드렸었던 것이고요. 이석영 저희 후원회장께서 어떤 그 위헌 소송을 내겠다라고 하신 것은 저와 상의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이시고 의견이십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우리 정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전한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지 못했다. 막대한 규모의 어떤 국고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지분을 국민들도 여론조사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저는 뭐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뛰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선수가 이미 어떻게 확정이 된 룰에 대해서 너무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 호남에 계시는 국민들이 대략 우리 인구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전국 정당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호남의 당원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아직 전체 당원을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권도 마찬가지고 전체 인구 비율에 따졌을 때는 우리가 국민의 모습을 온전히 당원으로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약간의 그 차이는 있고 연령대도 아직은 조금 완전히 균형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기적으로 특히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당내 선거에도 일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을 완전히 좀 터부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 다만 제가 대표가 되더라도 제 마음대로 또 막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수 정당이고 제가 보수 정치인이니만큼 우리 당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길게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질문 아마 다음도 직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와 어떤 관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윤석 전 대표와 저의 관계는 사실은 정치적인 동지 관계인 게 맞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고 다만 저희는 약간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직접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은 스타일도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떤 뭐랄까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공격력이 뛰어나가면은 저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이 조금 더 개혁적으로, 좀 더 중도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방향성은 굉장히 많이 공감하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당연히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선거에 들어오면서 특히 당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조금 연배가 있으신 저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많이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 뜻대로 해야지. 젊은 사람들 생각대로 당이 젊어져야지. 맞지. 근데 우리는 왠지 좀 서글프다. 우리가 이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고 우리가 이 당을 사실 여기까지 끌고 왔고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정당이 바뀌는 거 알겠는데 너무 속도가 빠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부장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 회식하러 가자 그래도 회식도 잘 안 하고 뭐 주말에 일 좀 하자 그래도 가족이랑 놀러 가야 된다고 안 하고 그게 바뀐 세상이니까 알겠고 그게 맞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내 청춘을 갈아 넣어가지고 이 회사를 여기까지 만든 거는 그럼 뭐냐? 그럼 내 청춘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시대에는 그게 맞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저희가 개혁의 방향으로 미래지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은 그게 저 혼자 그냥 무작정 혼자서 20대 30대 당원들만 데리고 무작정 뛰어나가는 방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제가 우리 오랫동안 당을 지켜오셨던 선배님들도 100% 동의하시지는 않으시더라도 저 천하람이 당대표 돼가지고 젊은 놈이 우리 무시하네, 우리 소외시키고 지 마음대로 하네 라고 하시지는 않도록 조금 속도 조절도 하고 우리 선배님들 말씀도 듣고 최악의 경우에는 선배님들 말씀 듣는 척이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천하람이 체제는 확실히 사실 보면은요 우리가 민주당과의 협치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사실 심각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사실 노선의 갈등, 이것도 우리 국민의힘의 갈등도 심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지지층만 안고 무작정 달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100%의 만족은 얻어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뭐랄까요, 공존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서로가 어떤 생각인지 최대한 이해는 하고 100% 동의는 못하더라도 함께 힘을 합치려는 노력은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세대와 노선의 어떤 합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만 저희가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도 물어보십니다. 제가 묻지도 않은 불리한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천하람이 뭐 이준석 대표랑 손잡고 이번에 얼마나 표 나오는지 시험해 봐가지고 신당 창당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난 대선도 아주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만약에 저랑 뭐 이준석 대표랑 몇몇이 젊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방향성이 맞다 해가지고 나가서 딴살림 차리겠다라고 하면은 망합니다. 세대가 어느 정도는 연합이 돼야 되고, 세대 연합에 있어서 무조건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할 테니까 오래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무조건 찍어주십시오가 아니고, 오래 당에서 고생하신 분들도 100% 마음에 안 들어도 어느 정도 납득은 가야지 찍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신당 창당은 생각도 없고, 우리 오랫동안 당을 지켜오셨던 선배님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고, 제가 반영을 못할 때는 설명이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없으십니까? 예, 워낙 임팩트 있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들 정리가 되시고 다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천하람 대표에게 앞으로 선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큰 경애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사회 보시느라. 예. 아유, 많이 후원하겠습니다. 아이고 말씀 잘 고생하십시오.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괜찮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명함 못 드렸죠? 목소리가 발성이 잘 되셨어요. 공명도 잘 되고. 아, 듣기가 좋았어요. 아유, 아유,